안녕하세요. 2차 저차 유차 김승환입니다. 요즘 전기차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 전기차 길에서 보면요, 전기차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요즘은 어딜 갔을 때 전기차 없는 곳을 찾기가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됐죠. 그도 그럴게요.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6,000대가 채 안 됐는데 지난해 2021년을 보면요, 23만 대를 넘어섰거든요. 40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특히 지난해 팔린 자동차 100대 중에 5대 이상이 전기차라고 하니까 길에서 쉽게 보일만 하겠죠. 이번 컨텐츠는 그런 전기차를 보던 시청자 한 분이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전기차가 이렇게 늘었는데 휘발유나 등유 같은 기름 소비량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가 이렇게 늘었는데 전력 소비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가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봐야겠죠. 일단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2015년 5,700대였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3만 대를 지난해 넘겼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한국석유공사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일부 구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일단 석유공사 쪽에 기름 사용량이 어떤 이유 때문에 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가 다 자동차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저희 여기 지금 산업 연료로 소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확 올라가서 그 전체 수요를 파일을 증가시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전기차가 늘다고 하더라도 큰 변수를 이렇게 야기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추측이 들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휘발유랑 경유 사용량에는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 쓴 기름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전기차 증가량만 보고 접근을 했는데 전체 내연기관까지 합한 자동차 증가량을 보면요, 2015년 2100만 대에서 2021년 2500만 대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400만 대가 증가한 거거든요. 전기차가 22만 대 증가한 거니까 전기차보다 오히려 내연기관차가 380만 대나 더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뜬 기사를 보면요, 자동차 구매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국민 2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그렇게 증가했으니까 전기차가 아무리 늘었어도 기름 소비량이 줄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증가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산업 영향을 빼더라도 기름 소비가 늘어난 게 맞겠네. 전기차 늘어난 걸로 기름 소비 줄어들었다, 이거 못 보겠네. 자, 이렇게 하면 컨텐츠를 못 만들죠. 혹시 지역별로는 내연기관차가 줄고 뭔가 전기차가 늘어난 곳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막 뒤져봤거든요. 적당한 곳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인데요, 전기차가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런데 내연기관차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보면 줄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니, 내연기관차도 늘었는데 대체 여기는 왜 기름 소비량이 줄어든 거야 싶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은 기름을 소비하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의 영향이 적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차도 늘어났다는 건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표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전체 자동차 증가량이고요, 서울에서요. 두 번째 줄이 전기차 증가량입니다. 또 세 번째 줄이 하이브리드 증가량이에요. 자, 전체 자동차 증가량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빼보면 순수 내연기관차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을 이용하긴 하는데 이게 전기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그 연비를 개선했다 보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보다는 기름을 적게 넣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보면요, 2015년에 서울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용은 5%에 불과했는데 2021년에 35%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내연기관차는 22%가 줄었거든요. 그 결과 서울에서 기름 소비량이 30% 줄었더라. 또 한국전력공사의 통계를 보니까 전력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와! 친환경적이네.
뭔가 기름 사용량 줄이고 전기 소비량 늘렸으니까 전기차 완전 친환경적이네,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아쉽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만드는 것도 뭔가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는 휘발유나 등유보다 더 환경오염에 안 좋은 석탄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쓰레기 같은 것들도 타기도 하니까 그런 쪽에서 공해가 늘어나는 건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국제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오는 보고서만 보더라도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그래도 친환경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전기차가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환경에 좋지 않다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되는 주제인데도 각각 의견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사실 그 실험을 세팅한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이 결과와 다르게 지금 시장에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요. 사실 전기차 살 때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장려하는 거 친환경적이라서 주는 건데, 지금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제조사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요, 고성능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차는 제로백이 얼마다, 아니면 얼마나 더 크다, 아니면 어떤 기능들을 더 가지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빠르고 큰 차라면은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클 거잖아요. 전력 소비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게, 그게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마케팅도 많이 되고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차들도 보면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렇게 조금 크고 빨리 나가는 고성능 차 위주고요. 해외에서 들어온 모델도 전기 SUV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경형 전기차, 소형 전기차 시장이 차도 별로 없고 경쟁이 심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자, 전기차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라면 앞으로는 뭔가 전기를 더 적게 쓰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라는, 그래서 더 매력적이라는 쪽으로도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차를, 그리고 친환경적인 차를 타고 싶어하는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말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자의 의견으로 저희는 컨텐츠를 이렇게 제작합니다. 여러분도 자동차 시장 혹은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보려면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지금까지 2차 저차 여차 김송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bye, darling, goodbye, dear. Goodbye, darling, goodbye, dear. I loved you once and I love you again, but it's over now, it's over now.